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한국예술대학교 무용과는 우아한 선과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냉혹한 곳입니다. 이곳에 큰 덩치와 평범한 외모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절망 끝에서 만난 신비로운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체격이 약점이 아닌 차원이 다른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졸업 공연 무대. 주인공은 백조의 품격을 증명하고 세상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 진짜 무용과 맞아? 레슬링과에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챕터 1. 미운 오리, 치열한 캠퍼스의 가치다. 저는 강하연입니다. 한국예술대학교 무용과에 입학했죠.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아니, 정확히는 제 몸을 후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저 사람 진짜 무용과 맞아?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몸이 발레리나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175cm에 60kg. 무용과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인처럼 보였죠. 빈자리를 찾아 뒷줄로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조심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제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건 명품 가방이었어요. 샤넬이었죠. 미안해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레슬링과에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엘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백조 같은 목선. 완벽한 S라인.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발레리나 그 자체였죠.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 실기 수업. 교수님이 기본 동작 시범을 보이셨죠. 아라베스크였습니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다리를 뒤로 쭉 펴는 동작. 제 차례가 왔어요. 발끝에 힘을 주고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왼쪽 발목이 삐끗했죠. 어릴 적 사고 후유증이었어요. 발목에 남은 흉터와 함께 뻣뻣함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연 씨, 발목에 힘이 없어요. 코어에 집중해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 시도했죠. 이번엔 중심은 잡았어요. 하지만 올린 다리가 떨렸습니다. 선이 너무 투박해요. 발레리나는 우아함이 생명인데.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 몸으로 무슨 백조를 하려고. 차라리 하마가 어울리겠다. 속삭임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하연아, 너 발목 그거 뭐야? 에리의 친구 민지가 물었어요. 제 왼쪽 발목에 있는 흉터를 가리키며. 어릴 때 사고로 다쳤어요. 징그러워. 무대 설 때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민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에리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죠. 발목이 저래서 선이 죽은 거였구나. 딱하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빨개진 눈. 억지로 참았던 눈물 자국.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정육점을 운영하세요.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계셨죠. 하연아, 왔니? 오늘 학교 어땠어?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제 입학을 기뻐하셨는데,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용돈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가 항상 챙겨주시는 거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3장이 들어 있었어요. 돈을 꺼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용돈을 넣어두려고요. 그런데 서랍 안쪽 구석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보였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어요. 꺼내봤습니다. 팸플릿이었어요. 백조의 호수 마이너스 국립발레단 특별 공연. 표지에 한 여성이 있었죠. 완벽한 아라베스크 자세.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주연 마이너스 윤세령.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 팸플릿이 제 서랍에 있는 거죠? 뒷면을 봤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죠. 세령아,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야. 마이너스 은하. 은하. 누구죠? 그리고 윤세령이라는 이름.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팸플릿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돌아보셨죠. 팸플릿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니? 제 책상 서랍에서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셨죠. 하연아, 그건 이제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연이가 준비될 때까지. 대체 뭐가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내가 내 길을 찾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팸플릿 속 윤세령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완벽한 선, 우아한 자세.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 공지가 붙어 있었죠. 학과 공연 오디션 안내 마이너스 백조의 호수 발췌. 가슴이 뛰었어요. 백조의 호수. 어젯밤 본 그 팸플릿의 작품. 너도 오디션 볼 거야? 뒤에서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한번 해볼까 해. 에이, 너 같은 몸으로? 백조는 무슨. 그냥 구경이나 해.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션 날.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에리도 있었죠. 완벽한 메이크업에 새 레오타드를 입고. 저는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왼쪽 발목을 천천히 돌렸어요. 아직도 뻣뻣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세요. 교수님의 목소리. 제 순서는 15번이었죠. 앞 사람들의 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우아했어요. 부드러운 선. 가벼운 점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라베스크. 이번엔 중심을 잡았어요. 하지만 발목이 떨렸죠. 파드브레. 발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제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바닥을 끌듯 움직였어요. 그랑주테. 큰 점프 동작. 발을 굴러 뛰어 올랐습니다. 순간. 뭔가 달랐어요. 공중에 뜬 그 짧은 순간. 제 몸이 가벼워진 느낌. 마치 날아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착지가 문제였습니다. 왼쪽 발목이 휘청였어요. 중심을 잃고 한 걸음 비틀거렸죠. 됐어요, 하연씨. 교수님이 음악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대를 내려왔죠. 에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춤은 완벽했어요. 모든 동작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캐스팅 결과가 나왔어요. 오데트역 마이너스 나혜리. 오딜역 마이너스 김수진. 군무 마이너스 박민지 이지은.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혼자라도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이상했어요. 제 사물함이 열려 있었죠. 다가가 봤습니다. 안에 있던 튜투가 찢어져 있었어요. 새로 산 의상이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신 거였죠.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 하연아. 무슨 일이야? 민지가 들어왔어요. 뒤에 에리도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글쎄, 내가 누구한테 미움이라도 산 거 아니야.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리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죠. 그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연이가 질투심에 자기 옷을 찢어서 관심을 끌려고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연 씨, 요즘 학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몸 관리도 안 되고 동작도 엉망이고. 솔직히 말해서 발레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상 사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해도 다른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 교수님, 휴학을 고려해 보는 게 어때? 1년 쉬면서 진로를 다시 생각해봐. 사실상 자퇴 권유였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죠.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과 동기 지우였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울었잖아. 지우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죠. 있잖아 하연아. 나는 내가 재능 없다고 생각 안 해.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아니야. 진짜로. 너 그랑주퇴 할 때 봤어? 채공시간 진짜 길었어. 나는 놀랐다고. 채공시간. 공중에 머무는 시간. 하지만 착지를 못하잖아. 그건 발목 때문이잖아. 그거 고치면 돼.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긴 아까워. 진짜로. 지우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연아, 학교 어땠어? 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쏟아냈습니다. 조롱, 괴롭힘, 찢어진 옷, 교수님의 자퇴 권유까지.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재능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만둘까봐. 하연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 너는 특별한 아이거든. 그때 또 그 말. 특별한 아이.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랍에 있던 그 팸플릿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쥐셨죠. 조금만 더 버텨봐. 네가 빛날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의 별이 총총했죠. 어릴 적 꿈이 떠올랐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발레리나. 하얀 투트를 입고 조명을 받으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별에게 물었습니다. 별은 깜빡이기만 했죠.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짐을 쌌습니다. 무용복, 토슈즈, 그리고 그 낡은 팸플릿. 떠나기로 했죠.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가방을 건네셨습니다. 도시락 싸뒀어. 어디 가든 밥은 먹어야지. 엄마. 그리고 이것도. 작은 봉투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네가 어디로 가든 엄마는 널 응원해. 하지만 기억해. 넌 절대 재능 없는 아이가 아니야. 눈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학교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종점까지 갔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고은아 무용 연습실. 창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코프스키였습니다. 백조의 호수. 이끌리듯 문을 열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연습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성이 춤을 추고 있었죠.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함과 힘이 공존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죠. 그녀가 그랑주퇴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완벽한 스플릿. 착지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음악이 멈췄습니다. 들어올 거면 들어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제가 있는 걸 눈치챈 거죠? 죄송해요. 그냥 무용하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지 않아요.
그녀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구경하러 온 거면 차라도 한잔하고. 주저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연습실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 거울이었죠. 이름이 뭐예요? 강하연이요. 하연. 예쁜 이름이네요. 나는 고은아예요. 고은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학생이에요? 네.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왜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죠. 재능이 없대요. 누가 그래요? 교수님도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말해요. 고은아 선생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번 쳐봐요. 예? 춤. 쳐보라고요. 지금요? 언제요? 내일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뭐 출까요? 아무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음악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라베스크. 발목이 떨렸죠. 파드부레. 몸이 무거웠어요. 그랑주테.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또 느껴졌어요.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자유로운 느낌. 하지만 착지에서 비틀거렸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역시 안 되네요. 뭐가요? 제 춤이요. 엉망이잖아요. 고은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제 턱을 들어 올렸죠. 하연 씨. 네? 방금 점프 봤어요? 네. 착지를 못했죠. 착지는 나중 문제고. 채공 시간이 어땠어요? 그건 3초였어요. 보통 발레리나가 1.5초인데. 정말일까요? 거짓말. 거짓말 안 해요. 나 이쪽 업계에서 35년 일했어요. 고은아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연 씨, 누가 재능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바보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정말. 하연 씨는 백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백조보다 더 강한 뭔가가 될 수 있죠.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오리로 살던 제가 진짜 백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난 거죠. 고은아 선생님은 달랐어요. 제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 제 가능성을 봐주셨죠. 내일부터 여기로 와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와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어쩌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운 오리였던 제가 백조가 되기 위한 여정. 이제 시작이었죠. 챕터 2. 겨울의 멘토 백조의 힘을 깨닫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설렜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고은아 선생님의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선생님은 바에 손을 얹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왔네요. 일찍 왔네. 네, 일찍 나왔어요. 사실 설레서 잠을 설쳤거든요.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하연 씨,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네, 좋아. 그럼 편하게 할게.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너 진짜 춤추고 싶어? 네. 왜? 왜?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무대에 서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싶고. 그게 다야?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백조가 되고 싶어요.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 선생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하연아, 백조가 뭔지 알아? 예쁜 새잖아요. 틀렸어.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죠. 백조는 물 위에선 우아해 보이지만 물 밑에선 발을 미친 듯이 휘저. 엄청난 힘이 필요하지. 그러고 보니. 게다가 백조는 덩치가 커. 날개 펼치면 2m가 넘지. 체중도 15kg이 넘고.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백조는 작고 약한 새가 아니야.
강하고 큰 새지. 너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잊어. 가늘고 약한 발레리나는. 그럼 뭘 해야 돼요? 힘을 키워. 내 안에 있는 백조의 힘을.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플랭크 자세 취해. 플랭크요? 응. 코어 운동이야. 발레 동작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엎드려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했죠. 1분. 선생님이 시계를 보셨어요. 30초가 지나자 팔이 떨렸습니다. 50초.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어요. 1분. 됐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죠. 이제 스쿼트 50개. 네? 백조는 다리 힘이 어마어마해. 물 위로 날아오를 때 봐봐. 엄청난 파워잖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했습니다. 스쿼트, 런지, 버피, 무용 동작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근력 운동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힘들어? 네, 죽을 것 같아요. 좋아. 이제 춤춰볼까? 지금요? 응. 지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랑 주퇴해봐. 음악도 없이. 점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갔죠. 어? 느껴져? 코어에 힘이 들어가니까 더 안정적이지. 정말이었습니다. 착지도 평소보다 나았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 발레는 우아함만 있는 게 아니야. 힘이 받쳐줘야 해.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셨죠. 그랑 주퇴. 공중에서 다리가 일직선이 됐어요. 착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봤지? 이건 전부 코어와 다리 힘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연습실에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접었거든요. 부모님께는 학교 간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첫 주. 근력 운동만 했어요. 플랭크, 스쿼트, 데드리프트. 발레리나가 웨이트를 해요? 당연하지. 파워가 있어야 점프도 높이 하고 회전도 빠르게 돌아.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했어요. 다른 무용과 애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둘째 주. 드디어 발레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아라베스크 할 때 다리에만 집중하지 마. 그럼요? 코어. 배에 힘을 줘. 그래야 중심이 안 흔들려. 시도해 봤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올렸죠. 신기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봤지? 이게 백조의 힘이야.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셋째 주. 점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너의 장점이 뭔지 알아? 채공 시간이요? 맞아. 그걸 극대화할 거야. 선생님이 연습실 한쪽에 있던 박스를 가져오셨죠. 2위로 점프해. 저거요? 박스 높이가 무릎까지 왔어요. 응. 할 수 있어. 주저하다가 시도했습니다. 발을 구르고 뛰어 올랐죠. 박스 위에 착지했어요. 좋아. 이제 내려와서 다시. 10번. 20번. 다리가 풀렸습니다. 힘들어요. 백조가 물 위로 날아오를 때 한 번에 올라가? 몇 번이고 발차기 하지. 계속했습니다. 30번. 40번. 50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죠.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하연아,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운동 좀 했더니. 학교에서? 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 없었어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죠. 온몸이 쑤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하연아, 너 요즘 학교 안 나오더라. 괜찮아? 응. 좀 쉬고 있어. 휴학했어? 아직은 아니야. 그냥 좀 생각 정리하는 중이야.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있잖아, 에리가 너 찾던데. 나를? 응.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에리가 저를 찾다니. 무슨 일이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어. 고마워 지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리.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다음 날 연습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걸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항 밴드. 다리에 차고 움직이면 근력이 더 생겨. 다리에 밴드를 찼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이 상태로 아라베스크. 네? 해봐. 억지로 했습니다. 다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밴드가 잡아당겼거든요. 더 힘을 줘. 이를 악물고 힘을 줬죠. 다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좋아. 그 상태로 10초. 1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죠. 됐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 벗고 하면 날아다닐 것 같을 거야. 정말일까요? 밴드를 벗었습니다. 다시 아라베스크를 했죠. 신기했어요.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높이도 훨씬 높아졌어요. 느껴져? 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야. 힘든 상태에서 하다 보면 정상 상태가 쉬워지지. 그날도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몸이 달라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몸에 근육이 생겼어요. 허벅지가 단단해졌고 복근 라인이 보였죠. 팔도 탄탄해졌어요. 선생님, 저 너무 근육질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진짜 무용수의 몸이야. 하지만 학교 애들은 마른 거지 탄탄한 게 아니야. 진짜 무대에 서려면 근육이 있어야 해. 그러고 보니 그 팸플릿 속 윤세령도 마른 체형은 아니었어요. 탄탄한 몸이었죠. 선생님.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죠. 나도 옛날엔 무용수였어. 알아요. 선생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유명했나 봐.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만뒀어. 부상 때문에. 부상이요? 무릎. 수술도 여러 번 했지. 결국 무대를 떠났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내가 못다한 꿈을 제자들이 이루는 거 보면 좋거든.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특히 너 같은 애들. 저요? 응. 재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 나도 그랬거든. 선생님도요? 응. 나도 덩치가 큰 편이었어. 다른 무용수들보다. 그래서 캐스팅도 잘 못 받았지. 의외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내 방식대로 훈련했고 결국 인정받았지. 선생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충분히.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그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죠. 거실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요즘 학교 재미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재미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인 것 같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잘 먹어요. 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 없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 정말 다니고 있는 거 맞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하연아,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 내가 한 달째 결석 중이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학교. 그만뒀어요. 아니, 사실상 쫓겨났어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조롱당했던 일. 찢어진 옷. 교수님의 자퇴 권유. 그리고 고은아 선생님을 만난 일까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요, 엄마. 거짓말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연아, 사실 엄마도 내게 거짓말한 게 있어. 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앉아라, 하연아. 할 얘기가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파에 앉았죠. 하연아.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너는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18년 전에 네가 3살 때 우리한테 왔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엄마는 윤세령이야. 윤세령. 그 팸플릿에 있던 그분이요? 맞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령이는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요? 응. 우리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 세령이가 발레를 시작했을 때도 엄마가 제일 먼저 응원해줬지. 어머니가 옛날을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세령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 국립발레단까지 들어가고 스타가 됐지.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엄마한테 자주 연락했어. 그럼 저는 왜? 18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무대 리허설 중이었어. 무대 장치가 무너졌지. 숨이 막혔습니다. 세령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엄마가 너도 그 자리에 있었어, 하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죠. 네가 3살 때였어. 세령이가 리허설에 너를 데려갔었거든. 그날따라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발목. 그때? 맞아. 무대 장치에 깔렸었어. 다행히 너는 살았지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친아버지는 강민영. 국립발레단 단원이었어.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민혁 씨는 세령이를 잃고 완전히 무너졌어. 술만 마시고 발레단도 그만두고 너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지. 그래서 세령이가 생전에 엄마한테 말했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미순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하연이 좀 부탁해. 너 말곤 믿을 사람이 없어. 엄마가 저를. 응. 엄마가 데려왔어. 세령이가 내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당연히 찬성했지. 우리 원래 아이가 없어서 아쉬워하던 참이었거든. 그리고 너는 우리 딸이야, 하연아.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넌 우리 딸이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하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두 분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우리가 더 고맙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착한 딸 키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윤세령. 제 친엄마. 발레리나. 어머니의 제일 친한 친구. 3살에 헤어졌으니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제 안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팸플릿을 다시 꺼내봤어요. 무대 위에 윤세령. 완벽한 아라베스크. 엄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선생님. 왔네. 오늘 일찍 왔네.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 다 들었어요. 선생님이 스트레칭을 멈추셨어요. 뭘? 제 친부모님. 윤세령이래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혹시나 했어. 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내 점프 보자마자 알았어. 세령이랑 똑같더라고. 정말요? 응. 그 채공 시간, 그 파워. 세령이 거였어.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앉아봐, 하연아. 저도 앉았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윤세령이랑 제일 친한 친구였대요. 박미순 씨? 세령이가 그 친구 얘기 많이 했어. 진짜요? 응. 세령이가 항상 말했지. 미순이는 내 유일한 진짜 친구라고. 선생님이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세령이는 유명해지고 나서 외로웠거든. 다들 발레리나 윤세령만 보지 진짜 세령이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 엄마는 달랐나요? 그렇지. 미순 씨는 세령이가 유명하든 말든 그냥 어릴 적 친구로 대해줬거든. 세령이한테 그게 제일 소중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엄마를 많이 아셨어요? 많이 알았지. 우리 둘이 친구이자 라이벌이었거든.
선생님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세령이랑 나는 같이 훈련 받았어. 국립발레단에서. 둘 다 덩치가 큰 편이어서 캐스팅을 잘 못 받았지. 선생님도요? 응. 그래서 우리 둘이 똘똘 뭉쳤어. 서로 의지하면서.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근데 세령이가 나보다 뛰어났어. 특히 점프. 점프만큼은 세령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 어떻게요? 채공 시간이 3초였거든. 너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공중에서 3초 동안 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뭔데요? 마법이 돼. 관객들이 숨을 멈추고 봐. 저 사람 진짜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생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정말요? 정말. 너는 세령이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 재능도 함께. 선생님이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셨어요. 이거 봐. 영상을 틀어주셨죠. 무대 위에 한 무용수. 백조의 호수를 추고 있었어요. 윤세령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했어요. 점프 높이가 엄청났고 공중에서 정말 오래 떠 있었죠. 이게 1995년 공연이야. 세령이 전성기 때. 영상 속 윤세령이 그랑주태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완벽한 스플릿.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봤지? 저 채공 시간. 믿기지 않아요. 믿어야 해. 왜냐면 너도 할 수 있거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윤세령의 푸에테. 32번 회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령이는 힘이 엄청났어. 겉으로는 우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파워형 무용수였지. 저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게 아니야. 똑같아. 선생님이 영상을 멈추셨어요. 세령이도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어. 덩치 크다고 선이 투박하다고. 정말요? 응.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지. 힘으로 승부하는.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정받았어. 아니, 인정을 넘어서 전설이 됐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령이는 항상 말했어. 자기는 백조가 아니라 곤이라고. 곤이요? 응. 백조보다 크고 강한 새. 그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이번엔 흑조 오딜의 춤이었습니다. 윤세령의 움직임은 폭발적이었어요. 강렬하고 파워풀하고 압도적이었죠. 이게 세령이의 진짜 모습이야. 흑조를 출 때 완전 다르네요. 백조는 우아함으로 승부하지만 흑조는 힘으로 승부해. 세령이한테 딱 맞는 역할이었지. 영상 속 윤세령이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기립 박수였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아니, 되어야 해. 선생님이 노트북을 덮으셨어요. 하연아, 세령이가 왜 너를 리허설에 데려갔는지 알아? 몰라요. 너한테 춤을 보여주고 싶었대. 엄마가 어떻게 춤추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사고만 안 났어도. 세령이는 너한테 춤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 자기처럼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어 했지. 엄마가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세령이 대신. 세령이가 못다 한 걸 내가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너는 세령이의 딸이야. 그날부터 훈련은 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제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꿈을 이루는 거였죠.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백조의 호수 안무 들어갈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흑조 오딜. 내가 출 역할이야. 흑조요? 응. 백조보다 더 강하고 파워풀한.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지. 선생님이 음악을 틀으셨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산막. 흑조의 등장 음악. 자, 따라해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차세. 빠르게 옆으로 미끄러지는 동작. 그 뒤로 그랑주태. 흑조는 빨라야 해. 백조보다 2배는 빠르게. 따라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더 빨리. 흑조는 유혹하는 거야. 왕자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좋아. 이제 푸에테. 32번 회전.
흑조의 시그니처 동작이었죠. 한 발로 서서 계속 돌아야 했어요. 시도했습니다. 5번 만에 비틀거렸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32번 도는 사람은 없어. 선생님은요? 나도 1년 걸렸어. 1년이요? 응. 세령이도 6개월 걸렸고. 그럼 저도 할 수 있겠죠. 매일 연습했습니다. 푸에테. 10번. 15번. 20번. 조금씩 늘어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탄탄한 근육.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투박하지 않았어요. 힘과 우아함이 공존했죠. 하연아, 오늘 테스트 해볼까? 무슨 테스트요? 흑조 솔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샤세. 그랑주테. 공중에서 완벽한 스플릿. 착지. 아라베스크. 다리가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푸에테. 1번. 10번. 20번. 30번. 31번. 32번. 해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음악이 끝났어요. 마지막 포즈. 숨을 헐떡였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완벽해. 정말요? 정말. 세령이 못지않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울지 마. 아직 갈 길이 멀어. 네? 이건 연습실이야. 진짜 무대는 따로 있지.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줘야 해. 내 춤을. 어떻게요? 기회가 올 거야. 곧.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기회가 정말로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하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학과 졸업 공연 있잖아. 백조의 호수. 응, 알아. 김수진이 다쳤대. 오딜 역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래. 못 춘대. 그럼. 교수님이 대역을 찾고 있어. 급하게. 기회.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회인가요? 하연아, 너 오디션 봐. 나? 응. 너 춤 잘 추잖아. 기회야, 이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선생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그거야. 네? 네가 세상에 나갈 무대. 하지만 저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상관없어. 졸업생이 아니어도 오디션은 볼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너 아직 휴학 처리도 안 됐잖아. 맞았습니다. 가서 보여줘. 내 안에 있는 백조를.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 뭐가? 또 조롱당하면. 선생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연아, 너는 이제 그때 네가 아니야. 하지만 너는 윤세령의 딸이야. 전설의 피를 이어받은. 그리고 2달 동안 죽도록 훈련했지. 선생님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가서 보여줘. 누가 진짜 백조인지.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그래요.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니었죠. 알겠어요, 선생님.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내일 오디션이지? 네. 오늘 푹 쉬어.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야 해. 집에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내일 학교 오디션 봐요. 오디션? 네. 졸업 공연 흑조 역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흑조? 세령이가 제일 좋아하던 역할. 네.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잘하고 와라, 딸. 우리가 응원할게.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엄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팸플릿을 꺼내봤어요. 무대 위에 윤세령. 완벽한 자세. 빛나는 모습. 엄마, 저도 엄마처럼 빛나고 싶어요. 팸플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세상에 보여줄 날. 제가 누구인지, 제 안에 어떤 백조가 살고 있는지. 겨울의 혹독한 훈련.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운 오리가 아닌 강하고 아름다운 백조로.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었어요. 챕터 3. 클라이맥스 백조의 품격 무대를 압도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잠을 더 잘 수 없었죠.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 씻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탄탄한 몸.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세령의 딸이야. 가방을 챙겼어요. 무용복, 토슈즈, 그리고 그 팸플릿. 엄마가 저를 지켜봐 주실 거예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딸 오디션 보는데 어떻게 자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내야지. 고마워요, 엄마. 밥을 먹는데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아빠도요? 당연하지. 우리 딸 응원해야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연아, 긴장되니? 네, 조금요. 괜찮아. 너는 잘할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연아, 세령이도 항상 긴장했어. 무대 오르기 전엔. 정말요? 응. 근데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달라졌지. 빛이 났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그럴 거야. 엄마 믿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저 잘하고 올게요. 알아. 우리 딸이니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2달 만이었죠.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렸어요. 에리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차창 밖을 봤습니다. 겨울 아침의 풍경. 괜찮아. 나는 달라졌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디션 장소였죠. 복도를 걷는데 하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지우야. 지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왔구나. 어떻게 지냈어? 응. 좀 특별한 훈련 받았어. 그래? 너 뭔가 달라 보여. 달라 보여? 응. 더 단단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여. 지우가 웃었습니다. 오늘 대박 낼 것 같은데? 고마워, 지우야. 근데 있잖아. 지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에리도 와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리가? 응. 오데트 역할이잖아. 주연. 당연히 리허설 보러 왔지. 그렇겠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너만 잘하면 돼. 응. 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무대가 보였어요. 객석에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리가 있었어요. 무대 옆에 서서 저를 쳐다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강하연? 날카로운 목소리. 내가 왜 여기 있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오디션 보러 왔어. 오디션? 너? 에리가 비웃었습니다. 너 학교도 안 다니잖아. 무슨 오디션을 봐? 휴학 처리 안 됐어. 아직 학생이지. 어이없네. 에리가 팔짱을 꼈어요. 2달 만에 나타나서 오디를 하겠다고? 웃기지 않아? 웃기지 않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낮출 수 있어. 뭐? 에리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그 투박한 몸으로? 투박하지 않아. 이제. 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후더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아챘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뭐야? 너 운동했어? 응. 그래봤자 소용없어. 춤은 타고나는 거거든. 그럼 보여줄게. 뭐? 내가 타고났다는 걸. 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진짜. 학생들 조용히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셨죠. 저를 자퇴 권유했던. 교수님이 저를 봤어요. 눈썹이 올라갔죠. 강하연? 네가 왜?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내가 2달 동안 어디 있다가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교수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2달 훈련 받았다고 달라질 것 같아? 네. 제 대답에 교수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봐볼까? 얼마나 달라졌나? 의자에 앉으셨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저 학생 아니었어? 맞아. 그만둔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오디션을 본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렜죠. 무대 중앙에 섰어요.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준비됐어요? 음향 담당 선생님이 물으셨죠. 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고은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세령이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도. 너도 빛날 거야. 엄마처럼. 그리고 엄마. 만난 적도 없는 윤세령의 목소리. 하연아, 엄마가 함께할게.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산막. 흑조의 테마. 눈을 떴어요. 몸을 움직였습니다. 샷에. 빠르게. 그랑주태. 뛰어올랐죠. 공중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3초. 완벽한 스플릿. 착지.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했어요. 아라베스크. 다리가 머리 위까지.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피루엣. 빠르게 회전. 5번. 멈췄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그리고 푸에테. 32번 회전. 숨을 고르고 시작했어요. 1번. 2번. 5번. 10번. 교수님들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15번. 20번. 에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25번. 30번. 31번. 32번. 해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포즈. 한 발로 서서. 팔을 우아하게. 음악이 끝났어요. 침묵.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때 한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박수를 치셨습니다. 짝짝짝. 다른 교수님들도 일어나셨죠. 짝짝짝짝짝. 기립 박수였습니다. 지우가 소리쳤어요. 하연아. 대박.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긴장이 풀렸나 봐요. 지도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연 씨. 네? 어디서? 어떻게 훈련 받은 거예요? 개인 레슨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고은아 선생님.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고은아? 그 고은아? 네. 세상에.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2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럼. 합격이에요. 당연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연 씨. 네? 미안해요. 그때 자퇴 권유했던 거.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내 재능을 못 봤어. 미안해요. 괜찮아요, 교수님. 정말 괜찮았어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공연 때까지. 응. 기대할게.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리가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죠.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지우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하연아, 에리 표정 봤어? 완전 충격받은 것 같던데. 응. 신경 쓰지 마. 네가 잘한 거야.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부터였어요. 강당에 모였습니다. 에리도 왔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1막부터. 백조들의 군무. 에리가 오데트로 등장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우아하고 슬픈 백조. 역시 실력은 있었어요. 2막 리허설. 왕자와 오데트의 파드대. 아름다웠죠. 에리의 춤은 정말 백조 같았습니다. 3막. 제 차례였어요. 흑조 오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죠.
춤을 췄습니다. 그랑주테, 푸에테. 완벽하게 해냈어요. 컷. 연출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에리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질투, 부러움, 그리고 뭔가 더. 리허설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에리는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허설 중에는 프로였습니다. 백조와 흑조. 서로 대립하는 역할. 무대 위에서만큼은 완벽했죠. 어느 날 리허설이 끝나고 혼자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음악을 틀고 춤을 췄어요. 푸에테를 연습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에리였어요. 아, 미안. 누가 있는 줄 몰랐어. 돌아서려는 에리를. 에리야. 불렀습니다. 에리가 멈춰 섰어요.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그냥 얘기. 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둘이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에리야, 나. 닥쳐. 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들을 말 없어. 하지만 넌 몰라. 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 기분 몰라. 무슨? 나 평생 춤췄어. 3살 때부터. 에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매일 연습했어. 토슈즈 신고 피나고 발톱 빠지고. 에리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한국예술대 무용과. 킹카. 주연. 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 봤을 때. 응? 알았어. 내가 진짜 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는 진짜잖아. 춤이 좋아서 추는 거. 눈빛만 봐도 알아. 저도 앉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난 그냥 엄마 기대에 맞추려고 춘 거야. 에리야. 그래서 더 화났어. 너 보면. 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너는 투박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진심이었잖아. 나는 완벽해도 진심이 없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괴롭혔어. 미안해. 에리야. 너 옷 찢은 것도 내가 시켰어. 민지한테. 알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하연아. 에리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에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진짜 나쁜 짓 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내 마음을. 에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하연아, 너 오디션 보는 거 봤을 때. 응? 입이 안 다물어졌어. 진짜로. 에리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 특히 푸에테. 32번.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많이 연습했어. 나는 10번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너는 백조잖아. 백조는 우아함이 중요하지. 그래도 부러웠어. 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채공 시간. 진짜 미쳤어. 고마워. 하연아. 응? 나도 진심으로 춤추고 싶어. 너처럼. 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생각했어요. 일단 너 자신한테 물어봐. 정말 춤이 좋은지. 좋아. 사실은. 그럼 됐어. 제가 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대 말고 네가 추고 싶은 춤을 춰. 그게 진짜야. 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번 공연. 응. 에리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 귀찮아. 둘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리허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에리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연아, 여기 부분 어떻게 생각해? 좀 더 천천히 하는 게 어때? 그래? 한번 해볼게. 함께 연습했어요. 백조와 흑조. 대립하지만 서로를 빛내주는. 하연아, 내 푸에테 볼 때마다 놀라워. 너 아라베스크도 진짜 예쁘던데.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도왔죠. 민지도 다가왔습니다. 하연아, 저번에 미안했어. 괜찮아. 아니야.
나 진짜 나쁜 짓 했어. 너 옷 찢은 것도 사실 나였어. 알아. 알았어? 응. 근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지가 울먹였어요. 고마워 하연아. 이제 잘하면 되지. 응? 응.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연아, 점프 어떻게 그렇게 높이 해? 코어 운동 많이 하면 돼. 진짜? 알려줄래? 당연하지.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했어요. 리허설은 순조로웠습니다. 1막. 백조들의 군무. 완벽했어요. 2막. 오데트와 왕자. 에리의 연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진심이 담겼거든요. 3막. 흑조의 등장. 저도 최선을 다했죠. 좋아요. 다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연출 선생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번 공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공연 3일 전. 최종 리허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연습하는 날. 긴장됐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1막. 백조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우아하게 춤췄죠. 에리가 오데트로 등장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관객석에 앉아봤습니다.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2막. 왕자와의 사랑. 파드대. 감동적이었어요. 에리의 눈빛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저렇게 춤춰본 적 없었는데 옆에서 지우가 속삭였어요. 에리 완전 달라졌어. 응. 진심으로 춤추니까. 3막. 제 차례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 음악. 춤을 췄어요. 샷에. 그랑주태. 3초 채공. 완벽한 착지. 푸에테. 1번. 5번. 10번. 20번. 30번. 32번. 해냈습니다. 마지막 포즈. 컷.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스태프들이,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모두 박수 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응? 오늘 진짜 최고였어. 에리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나한테 진심을 알려줘서. 나도 고마워 에리야. 둘이 웃었습니다. 공연 2일 전. 고은아 선생님이 오셨어요. 리허설을 보러. 선생님, 왔어.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한번 보자. 선생님이 객석에 앉으셨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표정. 끝났어요. 선생님이 박수 치셨습니다. 완벽해. 무대에서 내려가 선생님께 갔어요. 정말요? 정말. 세령이 못지않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니야. 다 내 노력이야.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일 모레 최고의 무대 보여줘. 네. 공연 전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어요. 하연아, 내일 드디어구나. 네, 엄마. 긴장되니? 엄청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너는 잘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하연아. 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백조 모양이. 이게 뭐예요? 세령이 거였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 거요? 응. 세령이가 무대 오를 때마다 했던 거야. 어머니가 제 목에 걸어주셨어요. 내일 이거 하고 무대에 올라. 세령이가 함께 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일 눈 붓는다. 셋이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에 걸린 백조 목걸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 잘할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엄마. 그거 엄마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공연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맑았어요. 완벽한 날씨. 씻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백조 목걸이. 오늘이야. 가방을 챙겼어요. 무용복.
토슈즈, 메이크업 도구, 그리고 팸플릿. 준비 완료.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당 분장실. 학생들이 분주했어요. 하연아. 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긴장돼? 엄청. 나도. 근데 우리 잘할 거야. 에리가 웃었어요. 응. 같이 잘하자. 분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파운데이션,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흑조의 메이크업, 거울 속 제 모습. 강렬했습니다. 아름다웠죠. 무용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튜트, 반짝이는 장식, 토슈즈를 신었습니다. 리본을 묶었죠. 백조 목걸이가 빛났어요. 하연아, 그 목걸이 예쁘다. 에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거였어. 엄마? 응. 친엄마. 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친엄마가 따로 있었어? 응. 윤세령. 윤세령? 그 전설의 발레리나? 맞아. 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 응.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 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대단하다, 하연아. 진짜. 고마워.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갔어요. 관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죠. 부모님을 찾았어요. 앞줄 중앙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아버지도 웃으셨죠. 그 옆에 고은아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저를 응원하고 계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1막. 백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얀 튜트를 입고 우아하게 춤췄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에리가 오데트로 등장했어요. 슬프고 아름다운 백조.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왕자가 등장했습니다. 오데트와 눈이 마주쳤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음악이 부드러워졌어요. 2막. 왕자와 오데트의 파드대. 듀엣이었습니다. 에리의 춤은 정말 백조 같았어요. 우아하고 슬프고 아름다웠죠. 왕자가 에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한 리프트.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에리가 아라베스크를 했습니다. 다리가 하늘을 향했죠. 백조가 날개를 펴는 것 같았어요. 박수 소리. 이막이 끝났습니다. 막간. 무대 뒤에서 대기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 함께 해주세요. 에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연아. 응? 잘할 거야. 너는 최고니까. 고마워, 에리야. 그리고 있잖아. 응? 너 보면서 알았어. 진짜 춤이 뭔지. 에리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가르쳐줘서. 나야말로. 둘이 안았어요. 같이 빛내자. 우리. 응. 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3막 시작. 음악이 바뀌었어요. 빠르고 강렬하게. 흑조의 테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죠. 뜨거웠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관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 떨렸어요. 하지만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샷에 빠르게 날카롭게 무대를 가로질렀어요. 그랑주태 발을 굴렀습니다. 뛰어올랐죠. 공중에서 시간이 멈췄어요. 3초. 완벽한 스플릿. 다리가 일직선. 객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채공 시간. 믿기지 않아. 착지. 소리 없이. 깃털처럼. 관객들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계속했습니다. 왕자를 유혹하는 춤. 강렬하게. 파워풀하게. 흑조는 거짓된 백조. 왕자를 속이는.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그걸 표현했어요. 얼굴로. 몸으로. 관객들이 빠져들었습니다. 제 춤에. 아라베스크. 다리를 머리 위로.
중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피루엣. 빠르게 회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멈췄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시그니처. 푸에테. 32번 회전. 무대 중앙에 섰어요. 숨을 고르고. 한 발로 섰습니다. 다른 발을 들어 올렸죠.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5번, 10번.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15번, 20번. 계속하네. 한 번도 안 흔들려. 25번, 30번. 고은아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31번, 32번.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포즈. 한 발로 서서. 팔을 하늘로. 고개를 살짝 들었죠. 음악이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 짝짝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관객들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기립 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비시마. 앙코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진짜로. 해냈습니다. 무대에서 인사했어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됐죠. 한참 동안. 객석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울고 계셨어요. 행복한 눈물. 자랑스러운 눈물. 고은아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계셨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다는 걸. 저 하늘 어딘가에서 목걸이가 따뜻했어요. 엄마 봤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해냈어요. 엄마처럼.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연아. 에리가 달려왔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너 진짜 전설이야. 전설. 고마워 에리야. 다른 학생들도 몰려왔습니다. 하연아. 대박이었어. 채공시간 진짜. 푸에테 32번. 모두가 축하해줬죠. 민지도 왔어요. 하연아 정말 멋있었어.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고마워 민지야. 지우가 뛰어왔어요. 하연아. 완전 대박. 저를 들어 올렸죠. 너 진짜 최고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사막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막. 백조들의 슬픈 결말. 에리가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왕자가 속았다는 걸 깨닫는 장면. 비극이었습니다. 오데트가 호수로 뛰어드는. 에리의 연기는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관객들이 울었습니다. 박수 소리. 커튼콜.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랐어요. 군무학생들. 조연들. 그리고 주연. 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응. 함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났어요. 또 기립 박수. 에리와 저. 백조와 흑조. 함께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브라보. 최고였어. 꽃다발이 무대로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 무대가 꽃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꽃다발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행복한 눈물. 감사한 눈물. 막이 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무대 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대박이었어. 서로를 안아줬어요. 축하했죠.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연 씨. 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윤세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세령을 아세요? 당연하죠. 전설이었으니까. 나도 그분 공연 본 적 있어요. 정말요? 응. 그때 충격받았죠. 저런 춤도 있구나.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 너 보면서 그때 생각났어. 너도 전설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객석으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연아.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너 정말, 정말 대단했어. 울고 계셨어요. 엄마. 세령이가 봤을 거야. 분명히. 하늘에서.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알아. 세령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넌 우리 딸이야. 자랑스러운.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은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다 내 노력이야.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세령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선생님. 너는 이제 진짜 백조야.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백조를 넘어섰어. 너만의 것을 만들었지. 감사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죠. 실례합니다. 네? K국제무용단의 김현수입니다. K국제무용단.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단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공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하연 씨. 채공시간과 푸에테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저희 무용단에 관심 있으신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디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하연아, 기회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죠. 하고 싶으면 해, 딸. K국제무용단. 세계 무대. 꿈꿔왔던 곳. 네.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오디션 있어요. 연락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현수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연아. 에리가 달려왔어요. 방금 K국제무용단 아니었어? 응. 세상에. 오디션 보라고 한 거야? 응. 대박. 진짜 대박. 에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너 꼭 합격할 거야. 진짜로. 고마워, 에리야. 있잖아, 하연아. 응? 나도 열심히 할게. 너처럼. 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춤추는 거. 배웠으니까. 응. 같이 잘하자. 응.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무대, 박수, 관객들, 그리고 K국제무용단.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엄마. 맞죠?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엄마. 저한테 이런 재능을 물려줘서.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미운 오리로 시작했던 제가 백조가 됐습니다. 저만의 것을 만들었죠. 힘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파워풀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춤을.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K국제무용단.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렜죠. 고은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날아오를 준비가 됐어. 맞아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날아오를. 높이. 아주 높이. 미운 오리였던 제가 진짜 백조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 완료됐습니다. 챕터 4. 백조 무리로 비상. 일주일 후. K국제무용단 오디션. 17번 강하연 씨. 제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 5명 앞에 섰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랑주테. 푸에테 32번. 완벽하게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강하연 씨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단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을요? K국제무용단 유럽 투어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같이 출국하실 수 있으세요? 숨이 멎었습니다. 출국이요? 네. 파리, 런던, 베를린 순회 공연입니다. 예비 배역으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물론 출국 전까지 연습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서 소리쳤습니다. 합격했어. 그리고 다음 달에 유럽 가. 부모님이 달려오셨어요. 정말? 네. 파리, 런던, 베를린 투어래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은아 선생님께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합격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해. 그리고 다음 달에 유럽 투어 간대요. 세령이도 처음 세계 무대가 파리였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하고 와. 너는 할 수 있어. 에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에리야, 나 합격했어. 다음 달에 유럽 간대. 진짜? 대박. 축하해. 고마워. 있잖아, 하연아. 나도 결심했어. 후배들 가르치는 거. 너처럼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용기 주고 싶어. 멋있다, 에리야. 너도 세계 무대에서 우리 보여줘.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빛나는 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하연아, 짐 다 쌌니?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령이도 처음 세계 무대 가기 전날 이렇게 떨렸대. 정말요? 응. 근데 무대에 서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 했어. 오직 춤만 남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연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지? 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넌 우리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셋이 한참을 울었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 부모님, 고은아 선생님, 에리, 지우가 나왔습니다. 하연아, 잘 다녀와. 에리가 안아줬어요. 응. 꼭 성공하고 올게. 지우도 안아줬습니다. 우리 하연이 세계 최고 될 거야. 고은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하연아. 네, 선생님. 기억해. 너는 윤세령의 딸이지만 이제 강하연이야. 내 이름으로 빛날 차례야. 네.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외모가 아니야. 실력이야. 내 안에 강인함이야. 그게 진짜 백조의 품격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연아, 세령이가 함께할 거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아버지도 안아주셨어요. 잘 다녀와, 딸. 우리가 여기서 응원할게. 네, 아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봤어요. 부모님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선생님도, 에리도, 지우도. 모두가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죠. 제가 미운 오리로 살았던 곳. 백조가 된 곳. 안녕, 서울. 잠시만 기다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로.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엄마, 저 이제 날아가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엄마가 꿈꿨던 그곳으로.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빛나는 걸. 내면의 강인함이 진짜 백조를 만든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미운 오리로 시작했던 저. 투박하고. 실수 많고. 조롱받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훈련했고. 성장했고. 이제 백조가 됐습니다. 아니. 백조를 넘어. 제 이름으로 빛날 준비가 된. 강하연.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쪽으로. 유럽을 향해. 세계 무대를 향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는 하늘. 저 너머의 세상.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백조의 품격을 보여줄 시간.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미운 오리였던 강하연이. 자신의 힘과 품격으로 성공한 백조가 되어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오직 실력과 내면의 강인함으로 진정한 백조의 품격을 완성한 그런 백조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